조선시대 한양 도성을 건립할 때 동서남북 각각의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교 사상에서 언급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5대 덕목을 토대로 동대문은 어질다는 뜻을 포함해서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 해서 흥인지문, 서대문은 을을 두텁게 갈고 닦는 문이라 해서 돈이문,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 해서 숭례문, 북문은 지혜로움을 뜻하는 지를 넓히는 문이라 해서 흥지문이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운데를 뜻하는 신을 넣어 보신각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시각을 알려주는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보신각 타종이겠죠. 요즘에야 시계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어 큰 불편함이 없지만 당시 도성 전역에 울려 퍼졌을 그 종소리가 그들의 삶에는 분명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벌써 가을이 온다는 입추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큰 종소리가 필요한 건지 어느새 가을이 오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쁜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더 큰 사랑의 소리들이 메아리쳐 지구 반대편까지 들렸으면 좋겠다 싶어 김대환이 부른 찬양으로 세계 섬겨보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호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호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종소리 김대환이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권총 강도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요 사태까지 겪었다고 하는데 현지 선교사의 마음을 들어봅니다.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지난 6월 12일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권총 강도 2명을 만나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번 7월 12일에는 마을에 있는 쇼핑몰들이 많은 약탈자들에게 털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모든 물건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떼거지로 몰려가 머리에 이고 카트에 싣고 가는 장면들을 우리 집 창가에서 내려다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으로 힘이 들었다. 모두가 도둑놈들로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 솔직히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냥 짐을 싸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번뜩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곰방대에 지어지고 술과 노름에 주색 잡기는 기본이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버린 가난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인지 긴 한숨인지 구분도 안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느다란 기도가 생각이 났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던가. 이렇게 황무한 곳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는가. 배가 너무 고파서 피부에 면역체가 무너져 내렸던 헌대를 알았던 어린 시절의 나는 그 당시 무엇을 간절히 바랬던가를 되돌아보자. 오늘날 내가 있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배고픈 시절에 내가 받고 싶었던 돌봄과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도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저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드린다. 나의 왕, 나의 주님께. 기도 제목, 남아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나라 남아공을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만 5천 명 수준으로 팬데믹 4단계로 통행금지가 실시되어 어려운 경제가 급속히 무너져 내려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코로나를 물리쳐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소요 사태로 인하여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어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리더를 세워주시기를. 코로나로 신음하는 많은 환자들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세임 주시고 특별히 중환자실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탈과 방화로 일터를 잃은 사람들과 시리에 빠진 한인 실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아공 현지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 카메룬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한 달 살기 프로젝트란 제목으로 김동선 목사님과 이곳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이젠 저도 제법 은가운델의 시민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곳 삶이 편리하고 넉넉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저보다 앞서 이곳에서 땀 흘리고 눈물의 기도를 뿌린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사역을 책임지고 마을 전도와 간호인력 교육과 전도 훈련의 틀을 만들어 주셨던 한자경 선교사님, 고아원 아동들이 마음을 치유받고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수고했던 이주호 선교사님, 강선아 선교사님 부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으로 유치원을 시작하고 운영했던 김현진 선교사님, 그 외에도 남은정 선교사님, 유재정 선교사님과 수많은 단기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카메룬 친구들이 제 옆에서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탁월함은 아니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성장하고 있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나중에 학교 교사로, 고아원 보모로, 스텝으로 일하고 싶다 하니 저는 인복은 넘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델의 편 제5일차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아프리카 카메룬 은가운델의 편 제5일차. 새벽에 기도 소리에 잠을 깼다. 4시쯤이었나? 무슬림들이 모여서 확성기를 대고 기도를 시작한다. 당번이 있는지 매일매일 시작하는 시간도 목소리도 다르다. 이곳이 정말 이슬람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뒤척이다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창을 타고 넘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했다. 아침에 껍질콩 볶음, 계란 후라이, 요거트, 호밀빵을 먹었다. 몸이 더 건강해질 것만 같은 식단이다. 이슬람 왕과 행복동산 이야기. 오전에 서선교사가 있는 RCF 캠프를 방문했다. RCF는 레인보우 칠드런스 펀드의 약자로 한국 선교사들이 카메룬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수도인 야운데에서 시작하여 현재 이곳 은가운델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한 동화 이야기를 해주겠다. 어느 날 머나먼 땅에서 새로운 인종의 사람들이 은가운델 지역에 들어왔다. 이들은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며 돌보며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 왕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한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이곳의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행복한 동산이 세워진다. 참 동화 같은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다. 서선교사가 2006년에 믿음으로 카메룬 북부 땅을 밟았을 때 은가운데레를 다스리는 이슬람 왕을 만났다고 한다. 이 왕은 이 지역 옛 이슬람 왕국의 후손으로 은가운데레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다스린다고 한다. 이 당시 서선교사는 MMM이라고 하는 미셔너리 메디컬 메신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며 의료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계획했다고 한다. 선교사역에 호감을 가진 이슬람 왕이 고아 돌봄과 교육사업을 위해 자신의 땅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은가운델의 RCF 사역이 시작되었다. RCF 캠프 입구에는 그룹 스콜레 빌랭 레인보우 하피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줄여서 에콜 레인보우 해피, 우리나라 말로 무지개 행복 학교로 부른다. 즉 절망에 빠져있던 카메룬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행복한 동산이 세워진 것이다. RCF 주요 사역. RCF 캠프는 약 1헥타르 3,000여 평의 부지에 선교사 숙소동, 사무실, 직원 숙소, 교회와 신학교, 고아원 건물 3개동, 유치원과 초등학교 건물이 보인다. 이를 본부로 삼아 RCF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고아원과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적 부분을 돌보면서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비조로 산동네 지역에 제2 캠퍼스를 확장하고 있다. 신차 영역 사업은
보건과 위생 영양 지역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영성 개발을 위해서는 캠프 내에 교회와 신학교를 운영해서 사역을 펼치며 루터 교단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공동체 개발은 지역사회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지하수 개발과 학교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RCF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한국의 기아대책과 협력하여 CDP 어린이 결연 사업을 펼치며 약 600여 명의 지역 아동을 돌보고 있다. CDP 스텝 모임. 오전에 CDP 스텝 모임이 있었다. 이번 주일에 마을 교회 3곳을 찾아가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 3교회 어린이들은 대부분 결연 아동들이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영성 개발을 돕는 것은 어린이 사역과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된다. 캠프 내에 있는 RCF 교회에 들어가자 카메룬 현지인 마리 선교사가 기타로 찬양을 인도했다. 나눔의 시간도 가졌다. 이후 스텝이며 지역 루터 교회의 목사인 장 압둘라이 목사가 안내한 간단한 회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공부 인도 훈련이 있었다. 마치 예전의 대학생 선교단체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나눔 시간에 우리도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 우여곡절로 카메룬에 도착한 이야기, 은가운데레까지 온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누었다. 감사한 것은 중2인 아들 유진도 빼지 않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했다는 점이다. 카메룬에 와서 겁도 나고 불평도 있어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감사하며 더 있어 보겠다고 했다. 서 선교사의 동역자들, 스텝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삶을 나누었다. 지난주 지역 마을에 다니며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들 중 어떤 아이는 학교에 안 가고 있었고 임신한 아이도 있었고 가출한 아이도 있었단다. 부모도 살기에 바쁘니 방치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는 듯 했다. 그저 아이들이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듯 싶다. 스텝 디모데는 많은 부모들이 사춘기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대하기가 힘들다고 보고했다. 어디를 가나 사춘기 자녀는 부모에게 큰 숙제인가 보다.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때리기도 하는 모양이다. 화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스텝 잔느는 서선교사 일행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다. 한 주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했다고 하는 간증도 들었다. 스텝 듀도네는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도 했다. 서선교사를 돕고 있는 양 선교사님과 김 선교사님도 불어로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서선교사는 참 복도 많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좋은 사람들 같다. 동역하는 스텝들 모두가 거짓이 없고 신실했다. 공통점이 있다면 서선교사를 닮아서 모두가 다 착하다는 점이다. 서양김과 김치, 만두, 오뎅. 캠프에는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다. 서선교사 숙소동에는 8명의 식구가 살고 있다. 1층에는 기아대책 인턴 훈련 중인 양 선교사님이 있다. 그 옆에는 기아대책 청년 기대 봉사단 김 선교사님이 살고 있다. 그래서 서 선교사를 포함해서 서양김 선교사라고 부른다. 2층에는 서 선교사와 고아원 아이들, 마리 선교사 가족 모두 6명이 한 집에 살고 있다. 오랜 동역자인 마리 선교사는 야온데의 어린이 개발 사역을 정리하고 두 조카와 함께 은가운데레 캠프에 합류했다. 또한 호스텔 출신 여학생 블랑슈는 일가 친척이 하나 없어 18세 이상이 되었어도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서선교사가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고 에스페랑스는 지체장애가 있어 계속 함께 생활하고 있다. 캠프에는 개들도 있다. 2009년 한국 선교사들이 은가운데레 캠프로 이주했을 때 강아지 이름을 오뎅, 김치, 만두로 지었다고 한다. 전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음식이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개 이름을 한국 음식으로 지었을까. 2011년 서선교사가 은가운데레에 정착했을 때 위로가 되었던 오뎅, 김치, 만두는 이제 서선교사 품을 떠나 캠프 한 구석에 묻혀 있다. 대신 두기와 꼬레, 카메룬이 그리고 리옹이라는 잡종견 4마리가 캠프에 살고 있다. 점심에는 서선교사가 와서 짜장밥을 해주었다. 호스텔 어린이들을 먹이던 실력으로 카메룬의 고아처럼 남겨진 우리 어른이들을 먹여주었다. 호박,
감자, 양파, 소세지를 넣고 짜장밥을 뚝딱 완성했다. 저녁에는 서선교사 캠프 식구들과 함께 백인 캠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11인분의 닭고기, 소고기, 감자튀김, 야채볶음, 바나나에 사촌벌인 뿔랭땅 튀김이 준비되었다. 밥을 함께 먹으니 우리 모두는 이제 한 식구가 된 것이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 카메룬에서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김동선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이곳 괌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현지 문화는 대가족 중심으로 노숙자가 생길 수 없다는 이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과연 괌에는 노숙자가 있는지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레나님, 이것은 축섬의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긍휼사에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괌에 노숙자가 있는가? 노숙자 문제에 대해 눈을 감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괌메니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괌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돈을 구걸하는 노숙자들, 공원의 쉘터에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고 있는 노숙자들, 빛에서나 밀림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가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괌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간과하거나 묵살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급함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괌 PDN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큐멘터리 하이라이트 괌스 홈레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가 괌의 노숙자 문제를 밝히 드러냈다. 프란시스 헤젤 박사와 필름 메이커인 레널드 테노리오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Hot but no home. 행복하게 살고 싶고 가족들과 기쁘게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집이 없습니다. 헤젤 박사와 테노리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과 홈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홈이 없는 노숙자가 될 수 있는가? 노숙자들은 그곳에 있었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담요나 양탄자 밑으로 쓸어넣어서 숨길 수가 없다. 헤젤 박사는 축섬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십니다. 그는 축섬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섬의 문화에서는 노숙자 문제가 있을 수 없고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본 섬 사람들에게는 가족 간에 강한 결속력이 있다. 그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가족과 집을 떠나거나 가족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헤즐 박사는 2014년 여름에 괌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괌의 공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노숙자로 알려진 개인과 가족들이 버려진 집에서 모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헤젤 박사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숙자들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노숙자들과 가족들 사이에서는 러브 헤이트, 애증관계, 사랑하지만 종종 미울 때가 있는 애증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노숙자들은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버려졌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누리는 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가에 대한 복잡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숙자가 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길거리에 살아가는 노숙자가 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주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마약의 문제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자기가 선택하여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괌의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네시아 섬에서 이주하는 섬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들은 괌에서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기 위해서 왔다가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헤젤 박사와 테노리오는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다큐멘터리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노숙자에 대한 글을 읽는 것보다는 노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쉽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영향을 받겠다. 이런 통로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노숙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다. 헤젤 박사와 테네오리오는 괌에서 노쇠되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1년에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괌의 생활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렌트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렌트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면 온 가족이 자동적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괌에니언들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 정신적, 영적인 자원들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God bless the homeless in Guam.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선교지 소식들을 다양한 사진이나 동영상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뉴데이 밴드가 부른 찬양 새날이 오네를 들려드리면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로 가라 하네. 마음을 새롭게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세대로 날 부르시